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파트 1 서버리스 도입 시 고려해야 될 보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베스핀 셋옵스에서 서버리스 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조한 표준 레퍼런스 모델과 데모를 통해 서버리스 보안에 대한 시험과 다양한 힌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서버리스 테크놀로지 컨셉입니다. 일단은 서버리스의 대표적인 AWS 람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AWS 람다의 특징은 이벤트 중심의 서버리스 컴퓨팅 플랫폼이고 어떤 베네핏은 서버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이벤트 트리거에 따라서 코드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고 병렬로 실행 및 워크로드 크기에 따라서 자동 확장되며 합리적인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런 베네핏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베네핏이 나중에 보안에 또 대부분 위협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AWS 람다의 사용 사례를 보면 일단 데이터 처리에 활용되고 있고요.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의 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CSP가 제공하는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AWS 람다도 책임 공유 모델에 속하고 있고요. 일단 인프라에 대한 관리는 CSP에서 하지만 서버리스를 운영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계정하고 액세스 관리, 클라우드에 대한 구성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관리, 데이터의 관리 영역은 역시 고객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람다를 이용하는 고객이 관리해야 될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 인증 및 관리,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관리,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감사 관리, 응용 프로그램 계층 방화벽을 배포해야 되고 취약점探진 해결을 해야 되며 최소 권한 IAM 역할 및 권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며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고민, 코드 및 구성에 대한 정적 스캔, 인벤토리에 대한 유지, 서비스 및 기능 제거,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게 됩니다. 서버리스를 도입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의 보안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한번 상세히 알아보면 일단은 서버리스를 도입하게 되면 공격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요. 공격 영역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고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복잡성을 가져가야 되고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보안 테스트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트래디셔널 시큐리티 서비스 솔루션들은 대부분 사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격 범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다양한 광범위한 이벤트 소스가 있고 이 이벤트 소스는 복잡한 메시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메시지 구조는 기존의 와프와 같은 보안 기능으로는 보호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의 복잡성을 보면 시각화 및 모니터링, 보안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통합 관리해야 되는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서버리스는 사실 컴퓨팅 워크로드로서 이런 것들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사의 서비스와 통합되어야 되고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와 통합되어야 되는 기존의 테스트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구조입니다. 서버리스 시큐리티의 탑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한 시큐리티 탑 리스크는 일단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인젝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자가 서버리스를 공격하게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논리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인증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취약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배포 구성은 일단은 저희가 무엇인가를 배포하게 될 때 공급업체의 기본 설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배포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 설정들은 취약점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부여된 IAM 권한 및 역할은 대부분 IAM에 대한 관리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를 통해서 보안 역할을 사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서버리스 펑션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이 확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모니터링 및 로깅인데요.
서버리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감사 추적 및 실시간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합되지 않거나 어떤 논리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안전하지 않은 타사 종속성인데요. 서버리스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될 때 타사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참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다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취약점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비밀 저장소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많은 시크릿에 대한 정보들을 보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텍스트로 저장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 변수로 나타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게 되면 많은 보안의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거부 및 비용 소진입니다. 서버리스의 특징상 굉장히 병렬로 처리되고 굉장히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도스 공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서비스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에게 많은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임계에 대한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행 흐름 조작입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게 되고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조작하게 되면 우회해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 역시 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게 됩니다. 부적절한 예외 처리 및 상세한 오류 정보 노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예외 처리 및 오류 정보를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프로덕션에 반영되게 됐을 때 공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되지 않은 서버리스 자산입니다. 서버리스 컴퓨팅도 하나의 자산이고, 이런 것들은 많은 버전 관리를 통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사용되지 않는 것들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삭제되지 않은 리소스는 나중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차 실행 데이터의 지속성입니다. 이 부분은 서버리스 컴퓨팅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어떤 공유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서버리스가 이렇게 생성되거나 삭제될 때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M 자격증명 유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으로 많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어떤 인증에 대한 정보나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프로그램 내에 이렇게 쓰여진다든지 저장됨으로 인해서 공격자가 획득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탑 리스크들을 어떻게 디펜스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데브세옵스 개념에서는 시프트 레프트 돼야 되는 영역이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브세옵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5가지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을 정의를 했는데요. IAM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실시간 초기 공격 탐지 및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도스의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수립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API 게이트웨이 접근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영역들은 시큐리티 팀이 모두 다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정책을 생성할 때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펑션이 개발될 때 최소 기능 단위로 사실 디자인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어떤 권한을 요청해야 되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수동으로 무엇인가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원하는 툴들이 필요하고, 이런 툴들은 CI/CD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정책의 파이프라인 상에 추가되어서 운영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성공 사례는
그 공격자들이 실시간으로 초기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탐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공격자들은 사실 공격의 수명지기에서 최초에 어떤 시스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빨리 캐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을 방어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레가시 기반의 보안 모델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CSP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임계나 매트릭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를 보면 AWS 람다를 감시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로깅 도구는 클라우드 워치하고 트레일 로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워치를 활용하는 예를 보면 실용 지표, 동시 실행의 급증 모니터를 해야 되고 람다의 제한 임계를 넘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람다가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람다에 대한 장애에 관련된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AWS 로깅 도구는 람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 데이터, 주요 지표, 이벤트 수집 등을 제공하고 데브옵스 조직은 이런 어떤 로그들을 분석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디자인 레벨부터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 람다가 성능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에라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컨커런트하게 확장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표준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상 공격에 대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은 탄력적이고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게 되고 이거는 사실 도스 공격에 대한 빌미를 주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급증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실 높은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 확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도스 공격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람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트리거 유형별 위협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트리거별 유형은 사실 동기화되는 거, 비동기화되는 거, 그 다음에 폴 베이스, 스트림 베이스 인보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기화되는 것들은 기반의 서비스와 비슷하게 사실 어떤 어택을 줬을 때 결과가 바로 생성되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이것들을 쉽게 파악하고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동기화와 폴 베이스와 스트림 베이스는 사실 어떠한 트리거를 시켜주는 소스에 많은 데이터, 이상 데이터를 넣어서 어플리케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공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자인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시도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예약 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드레터 큐에 대한 설정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스 공격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위협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전별 람다가 얼마나 동시적으로 할당되어서 작용되는지, 그 다음에 람다의 기능별로 얼마나 동시성으로 할당되는지, 또한 에라에 대한 매트릭을 분석해야 되고 특히나 타임아웃에 대한 매트릭들은 좀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굉장히 비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영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알렛은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의 가시성은 사실 네이티브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부분이 뭐 CSPM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런 취약점이나 모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클라우드에서 어떤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레가시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즉시 파악되고 분석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해야 되고요. 시큐리티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조직별 행위가 그 프로세스 라인상에 정렬이 되어서 어떤 자동화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앤 거버넌스를 보면 람다 함수가 규정 및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논리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그 다음에 평가되고 거기에서 변경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내부 규정, 모범 사례, 여러 가지 산업별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형태들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되고요. 컴플라이언스의 정의가 사실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거라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범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람다 함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콘솔을 통해서 배포된다면 그것을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수 람다 함수가 동일 역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수의 이벤트 트리거에 할당된 람다 함수를 감지하는 거, 와일드카드로 된 IAM 권한을 갖는 람다 함수를 감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명확하고 탐지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람다 시큐리티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돼야 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람다는 사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비스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는 어플리케이션 페이싱 파트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반드시 보호돼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배포 형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사실 람다와 섞여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냐면 트래픽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인증 및 권한 관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 및 로깅에 대한 기능도 있고 API 버전 관리를 위해서 API를 배포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는 공격자들에게 당연히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억세스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억세스의 수준에 따라서에 대한 보안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API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권한이 있거나 권한이 없거나 누구도 접속할 수 있는 API가 있고요. 인가와 인증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API가 있고 내부의 서비스를 위해서 구현되는 API도 있을 수 있습니다. API는 사용자의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보호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API는 어떤 키나 인증 정책 없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증과 인가는 API를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인증키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인증에서는 그 헤더를 이용해서 어떤 인증키를 반영하게 되고요. 권한은 대부분 람다 펑션이나 코그니토 사용자 풀을 통해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AWS 와프 등으로 조금 더 보호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실 저희 베스핀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서버리스의 보안의 기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하고 런타임 프로텍션이 있고요. 서버리스 시큐리티에 대한 형상을 관리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서버리스에 대한 가시화에 대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프리즈마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서버리스에서 보호돼야 되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실 서버리스의 보안 고려 사항하고 시큐리티 트라이어드에 대한 어떤 매핑 관계인데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서버리스에서 보안 고려 사항과 시큐리티 트라이어드, 빌드, 디플로이, 런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 세 가지의 단계는 사실은 데브세옵스의 연속적인 파이프라인에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 거버넌스 상에서는 데브세옵스를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 운영, 보안이 각각의 트라이어드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버리스 보안 고려 사항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은 이런 5가지의 보안 고려 사항에 대한 디펜스에 대한 데모를 저희 데브세옵스의 개발 그룹의 선창규님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